안녕하십니까. 연서울치과 김재윤입니다. 오늘은 덴티스의 세이브 리치킷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리치킷은 내부에 소랑 그 다음에 치질이랑 익스펜더 드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물론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조금 더 리치 스플릿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악의 전치부나 구치부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왜냐면은 코티컬 본이 조금 얇아야지 쪼개지고 이게 벌어지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악이 코티컬 본이 두꺼운 분 같은 경우에는 GBR 방식을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하악이라고 하더라도 디스리본에 가깝게 약간 코티컬 본이 얇은 경우에는 적용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너럴 아트로피가 일어났을 때 환자분이 먼저 호리존털하게 본이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하게 흡수가 되는데 버티컬하게 과하게 흡수가 되지 않는 형태에서 코티컬, 그러니까 버컬과 팔라탈 또는 버컬과 링거얼의 코티컬 본이 붙어있지 않는 정도의 형태면은 리치 스플릿의 좋은 적응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GBR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개념을 바꿔서 리치 스플릿을 적용하면 되게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는 키트를 구비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악에 이와 같이 본이 물론 버티컬하게도 흡수가 됐지만은 이렇게 심하게 흡수가 되지 않는 정도의 얇아진, 호리존털하게 얇아진 경우 또는 하악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디포본에 가까운, 그래서 코티컬 본이 좀 얇은 경우에 적용을 하면은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정은 먼저 코티컬 본을 소우나 블레이드로 잘라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소우는 원형이기 때문에 쭉 전체적으로 잘라낼 수가 있지만 끝에 부분이 좀 덜 잘리는 경우가 당연히 발생을 하고요. 그랬을 때 소우를 전체적으로 다 자른 다음에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더 자르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는 본 치즈를 이용을 해서 익스펜션을 시키고 하반부의 본을 좀 더 분리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익스펜더 드릴을 통해서 우리가 슬로우 스피드로 익스펜더 드릴이 들어가면서 이게 벌어지는 양상을 관찰을 하면서 부러지기 전에 멈추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경험이 풍부하시고 이런 걸 잘 다루시는 분들은 부러뜨린 상태에서 그 부분을 크러쉬해서 버컬 GBR을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그거를 일부러 부러뜨리면서 고정을 해서 해당 부분에 임플란트 심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초급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러지지 않는 정도에서 벌어지는 정도로 조절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픽스처를 당연히 같이 동시에 식립을 하고요. 그리고 부가적인 GBR도 약간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면은 먼저 소우를 쪼개고 치질로 벌리고 익스펜더 드릴을 통해서 벌리게 되는데 왜 제가 이 리치 스플릿을 그래도 한 번쯤은 써보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와 같이 호리존털하게는 흡수가 많이 되고 버티컬하게는 좀 덜 흡수가 되는 이와 같은 경우에 이거를 픽스처를 신고 GBR 과정을 하려면은 해당 부분에 이와 같이 많은 양의 GBR을 해야 되고 당연히 이와 같이 많은 특히나 다시 뼈를 이렇게 깊이까지 형성되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사실은 쉽게 실패할 수 있는 GBR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뼈를 쪼개서 벌린 상태에서 픽스처를 신고 약간 추가 GBR을 해주면 굉장히 쉬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부위에 임플란트를 신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은 먼저 다양한 크기의 소가 존재를 하고요. 당연히 적용할 수 있으면 가장 큰 소를 써도 좋긴 하지만은 얇은 부위 같은 경우에는 7mm 직경의 소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보다 더 얇으면은 15번 블레이드로 살짝 두들기면서 해당 부분에 코티컬 본을 먼저 잘라내야 되는데 사실은 블레이드는 마지막 단계만 이용하라고 하는 이유가 블레이드가 너무 과한 힘을 가하면은 그 블레이드 부분이 깨지면서 본에 박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서 먼저 소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물론 본이 너무 얇으면 트리밍 버로 트리밍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를 먼저 적용을 한 상태에서 치질을 이용을 해서 얇은 치질로 먼저 이용을 해서 하반부를 벌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좀 두꺼운 치질을 이용해서 좀 더 벌린 상태에서
가이드 드릴을 먼저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익스펜더 드릴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요. 그 상태에서 익스펜더 드릴을 이용을 해서 차츰차츰 위에랑 아래랑 똑같은데 이제 여러 개를 심을 때 활용을 하라고 두 세트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점차 이용을 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심을 픽스처의 직경에 맞춰서 무조건 확장을 시키고 깊이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천히 슬로우 스피드로 들어가면서 해당 위치에 본이 벌어지는 양상을 관찰하면서 부러지기 전에 멈추고 원하는 정도, 보통은 3mm 정도의 익스펜션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벌려서 픽스처를 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호로 먼저 코티컬 본을 쪼개내고요. 당연히 버티컬하게도 오스텍토미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 상태에서 치질로 하반부로 들어가면서 이 본을 벌려내게 되고요. 다시 한번 가이드 드릴을 통해서 우리가 익스펜더 드릴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든 상태에서 익스펜더 드릴이 슬로우 스피드로 들어가면서 플레이트가 부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걸 관찰을 하고, 적당히 벌어졌으면은 그 다음에 사실은 한 사이즈 언더나 아니면 투 사이즈 언더 드릴링을 추가적으로 드릴링을 하고 픽스처를 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이 쪼개진 뼈의 하방부에 2mm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픽스처 고정을 얻으면서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픽스처를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 환자분이 오셨을 때는 앞니가 부러져서 여기를 임플란트 심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SK 픽스처 2개를 식립을 하였고요. 근데 나머지 구치부도 뼈가 뭐 엄청 아트로피가 심한 거는 아니지만 사실은 GBR 하기엔 조금 어려운 정도라서 제가 리치 스플릿을 기획을 하였고요. 먼저 10번대를 리치 스플릿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을 보면은 약 4mm 정도의 두께가 관찰이 되고요. 이 4mm 본에 여기에 픽스처를 심고 여기에 광범위한 GBR을 하는 거는 사실은 엄청 어려운 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한 부위는 제외를 하고 5번 부위에 식립을 하는데, 어쨌든 보시면은 이 위치에 이 본을 먼저 잘라내고 당연히 버티컬 오스테토미도 진행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에 익스펜더 드릴을 활용을 해서 벌려낸 상태에서 픽스처를 식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2mm 정도로 벌린 상태에서 앞에 픽스처를 심었고요. 그리고 뒤에 픽스처를 식립하는 과정 중에서 픽스처도 테이퍼하기 때문에 이 픽스처가 들어가는 자극만으로도 본이 좀 더 익스펜션이 되면서 3mm 정도 벌어져서 결국에는 이 픽스처의 고정력이 안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5.0으로 다시 교체해서 식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2mm니까 크게 상관이 없고 이 위치에 픽스처를 교체를 하고 당연히 고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GBR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부위만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하고요. 자, 그래서 오비스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커버리지를 하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미디어트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발치를 먼저 하고 본 힐링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하는 거가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발치를 진행을 하고 플랩을 제친 상태에서 3번 바로 옆에 4번은 너무 얇은 형상이라서 5, 6, 7에 식립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고요. 그렇더라도 이쪽 부분에 이제 섹션을 진행을 하죠. 소는 원형이기 때문에 뭐 다 안 잘릴 수도 있지만은 많은 범위의 본을 버컬과 팔라탈의 정 가운데 섹션을 통해서 해당 부분에 잘라내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얇아져 있는 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15번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섹션을 해냅니다. 당연히 버티컬 오스테오토미도 해줘야 되고요. 디스탈적인 오스테오토미를 안 한 이유는 여기가 발치화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미 코티컬 본이 그쪽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서 그쪽 부분은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소의 반원이 들어가는 정도의 형태로 일단 코티컬 본을 잘라냈다고 하면은 당연히 덜 잘린 부분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블레이드로 살살살 다듬어서 해당 부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섹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부가적으로만. 처음부터 이 블레이드로 하게 되면은 블레이드가 깨지거나 문제를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너무 얇은 코티컬 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쉽게 부러질 수가 있는데 여기는 픽처를 심립하는 부위가 아니라서 크게 지장은 없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덜 끊어진 부분은 블레이드로 확실하게 끊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얇은 치즈를 이용을 해서 부가적으로 벌려내고요. 뭐 6mm, 8mm, 10mm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실은 치즈를 밀어 넣어서 분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 치즈를 들어가는 정도나 익스펜더들을 이용해서 벌리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술자의 감을 활용을 해서 이게 최적화돼서 벌어지기는 하지만 해당 부분이 깨지지는 않는 형태로 넣어주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익스펜더 드릴을 이용을 해서 2mm의 드릴 홀을 형성하고 있고요. 여기에 익스펜더 드릴을 적용을 해서 점차 벌려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치즈를 좀 두꺼운 애를 먼저 뚫어내서 벌련 형태로 2mm 드릴링을 하게 되면은 버커열과 팔라탈의 본 삭제가 최소화되면서 해당 부분에 본을 더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슬로우 스피드로 익스펜더 드릴이 들어가는데 그냥 무작정 넣는 게 아니라 여기 본이 어느 정도 벌어지고 이게 부러질지 않을지를 감에 의존을 하면서 또는 내가 원하는 만큼 벌어졌으면은 그 상태에서 멈춘 상태에서 투 사이즈 언더 드릴 정도를 하고 픽처를 바로 심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당연히 익스펜더 드릴이 들어갔을 때는 벌어졌지만은 이게 다시 나오게 되면은 다시 오므라드는 것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를 통해서 약 2mm 정도 버컬과 팔라탈 본이 익스펜션이 일어났고요. 자, 그러고 3.5 직경의 드릴링을 통해서 투사이즈 언더 드릴링을 하고 픽서를 심습니다. 우리가 벌려놓은 것보다 조금 더 긴 드릴을 이용을 해서 에이펙스 쪽에서 당연히 고정을 얻어야지 고정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2mm 익스펜션 상태에서 4.5의 8mm 픽스처가 식립이 되고요. 사실은 이 픽스처를 10mm 길이로 적용을 했으면은 조금 고정이 더 잘 나왔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은 이때는 저도 경험이 조금 부족해서 8mm 길이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벌어졌던 본이 다시 다물어지는 힘에 의해서 픽스처가 고정이 나오게 됩니다. 패스가 조금 이상해서 다시 한번 패스를 수정을 해서 픽스처의 고정을 얻어졌고요. 다시 한번 이 뒤에 드릴링을 해서 다시 픽스처가 더 들어가는 이 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2mm까지 벌어졌던 게 3mm까지 벌어지면서 이 앞에 픽스처 고정을 잃게 되고요. 더 깊이 밀어 넣어도 고정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4.5에서 5.0 픽스처로 교체를 합니다. 뒤에는 이미지 상황이니까 넘어갔고요. 이 픽스처가 고정이 나오지 않고 힐링을 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풀려 나와서 5.0의 8mm 픽스처로 교체를 해서 다시 한번 넣고 있고요. 자, 이제 고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플릿 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놔두기보다는
가운데 사이도 그렇고 버컬 쪽에도 부족하면 본이 얇으면은 해당 부분에 이종구를 이식을 해서 그쪽 부분에 볼륨이 유지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니트 스플릿을 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리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버컬 부분이 특히나 얇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뼈 이식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비스 멤브레인을 적용을 하고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가장 약한 부위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위는 굳이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할 필요는 없고 사이트가 유리하다면은 힐링을 장착을 하고 적당히 꼬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군데 픽스처를 식립을 하였고요. 다시 한번 이제 이 같은 환자의 하악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악도 코티컬 본이 얇은 편이라서 잘 적용을 하였고요. 치즈로 벌려서 이스펜더 드릴로 활용을 해서 해당 부분에 픽스처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분의 하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를 발치한 상태에서 여기 발치어가 있어서 여기 버티컬 오스테오토미를 디스탈 쪽에 주지는 않았고요. 근데 뭐 보통의 경우라면 여기도 하나를 주고 전체적으로 벌려야 되는데 코티컬 본이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이 부분의 플레이트가 되게 쉽게 깨져서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관찰이 되기 때문에 하악보단 상하게 접근하는 게 좋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코티컬 본이 얇은 편이기 때문에 다행히 부러지지 않고 잘 익스펜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3mm 정도 익스펜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2-3mm라고 하는 거는 픽스처가 GBR을 과도하게 하느냐 아니면 굉장히 쉽게 GBR을 하느냐로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변 치아가 사운드한 편이라서 버티컬 인시전과 풀 뎁스 인시전을 줘서 해당 부분에 풀랩을 열고 있고요. 풀랩을 열고 소를 이용을 해서 코티컬 본을 버컬과 링걸 본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냥 정 가운데를 잘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버티컬적으로도 잘라주시고요. 다음에는 치즈를 이용을 해서 잘린 코티컬 본의 하방의 캔슬러스 본을 이 치즈의 힘을 이용을 해서 분리를 시키면서 초기에 익스펜션을 시키고 있습니다. 스플릿과 익스펜션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좀 스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얇은 기구를 적용을 하고 안 벌어진 경우가 있으면 블레이드로 추가적으로 적용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두꺼운 치즈를 이용을 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확실하게 코티컬 본도 분리가 됐고 이제는 이게 분리가 되는 상황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치즈를 적용한 상태에서 이게 좀 벌려진 상태에서 2mm 드릴을 이용을 하면은 2mm 가이드를 이용을 하면은 여기 본이 좀 덜 삭제가 돼서 픽스처 주변에 둘러쌀 수 있는 본이 조금 더 생긴다는 면에서 유리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가이드 드릴을 이용을 하고 익스펜션 드릴을 이용을 해서 제 생각에 기준은 한 8mm 정도 버티컬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슬로우 스피드로 넣었다 빼면서 항상 이 벌어지는 본의 양상을 관찰을 하면서 이게 내가 원하는 정도, 처음에 2mm를 계획했으면 2mm 정도, 뭐 3mm까지는 괜찮고 4mm는 너무 과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부러질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3mm 정도까지 충분하게 벌어졌다고 판단이 되면은 멈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빼면은 다시 오므라지고요. 넣으면 다시 벌려지면서 이게 왔다 갔다 반복이 되면서 되는데 이걸 과도하게 욕심을 내다 보면은 우리가 버컬 플레이트가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다시 뒤쪽에도 익스펜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지금 균일하게 2-3mm 정도 지금 잘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벌어지는 것을 항상 관찰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잘 벌어지는지 관찰을 하고 다음에 요
익스펜션 드릴을 꼽은 상태에서 앞쪽을 드릴링을 하고 식립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툴이고요. 아니면은 벌어진 형태 가운데 치즈를 삽입을 해서 벌린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드릴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뒤에 익스펜더 드릴을 넣은 상태에서 약간 벌어진 상태에서 투 사이즈 언더 드릴링을 하고 픽스처를 심으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4.0까지 하고 5.0의 10mm 픽스처를 신입하고 있습니다. 8mm까지 버티컬하게 익스펜션을 시켰고 하방에서 2mm 정도는 사운드한 본에 픽스처가 인게이지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훨씬 더 고정을 얻는 면에서도 유리하고 수식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5mm 픽스처가 잘 식립이 되었고요. 다시 뒤에도 투 사이즈 언더 드릴링을 한 상태에서 5.0 8mm 픽스처를 식립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은 잘 얻어졌고 뎁스 컨트롤을 잘해서 2, 3mm 정도 잘 벌어지면서 원하는 만큼 부과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종물로 해당 부분에 약간의 GBR을 더 곁들여서 되게 어려운 GBR라는 게 아니라 간단한 주변부를 간단하게 감싸는 GBR 정도를 진행을 하는 것이 수식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어진 형태로 픽스처가 식립이 되었고 그냥 식립했으면 굉장히 어려운 GBR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을 위치 스플릿을 통해서 간단하게 적용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치부도 잘 파이널 보철이 진행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다 보철이 잘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환자분은 아직까지 잘 팔로우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코스에서 보여드리는 실습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랩을 열고 물론 여기를 파셜 티크니스로 열어서 여기 본에 골막을 붙여놓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수식상 그거는 조금 보여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플랩을 열고 진행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쏘로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쏘로 이 반원 정도를 넣어서 해당 부분을 확실하게 잘라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점차점차 잘라내고요. 그리고 버티컬한 섹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나면은 벌려질 것 같은데 안 벌어집니다. 당연히 섹션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서 버티컬한 오스테오토미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지 해당 부분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군데 정도 섹션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치즈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코티컬 본이 조금 덜 끊어진 부분은 이렇게 블레이드를 이용을 해서 해당 부분을 조금 더 분리해내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자, 이제 얇은 치즈를 먼저 적용을 해서 약 8mm 정도까지 표시되는 8mm 수준까지 넣어주면 되는데 이 미리의 기준을 반드시 지키려고 한다기보다는 적절하게 벌어지는지 또는 부러지는 현상이 없는지 관찰을 하면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확실하게 분리가 되는 과정을 관찰을 하고 다시 한번 두꺼운 거를 적용을 해서 조금 더 벌려주고요. 이 과정만으로도 1, 2mm는 충분하게 벌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더 필요하다면은 가이드 드릴을 활용을 해서 익스펜더 드릴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이렇게 치즈를 넣은 상태에서 가이드를 적용하면은 프랩되는 양이 최소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버컬본이 프랩이 안 되고 그쪽 부분이 유지가 되면은 조금 더 상황을 좋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익스펜더 드릴은 30이 너무 슬로우 스피드라고 여겨지면은 50 정도로 픽스처가 식립되는 속도로 천천히 넣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천천히 넣을 때 여기가 벌어지는 걸 관찰을 하면서 너무 과하게 이 부분이 딱 부러지지 않게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실제로 수술에서 부러졌다면은 그 부분을 깨내서
해당 부분에 GBR하는 과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에이펙스 쪽에 사운드 한 분의 2mm에서 고정을 얻으면 되고요. 그래서 식립하는 픽스처의 직경대로 익스펜더 드릴을 적용해서 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도의 두께만큼 이게 벌어지는지 확인을 하고 부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마무리를 짓고 파널 드릴을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4.5를 심을 거면 투 사이즈 언더 드릴링 한 3.5 정도의 파널 드릴을 활용을 해서 픽스처를 식립하는 게 좋고요. 그냥 픽스처를 넣으면은 우리가 익스펜더 드릴만 사용했기 때문에 에이펙스 쪽에 제대로 드릴링이 안 돼 있어서 픽스처가 제대로 안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넣기보다는 한번 제대로 드릴링을 해서 벌려지지 않는 에이펙스 쪽에 해당 부분이 제대로 프랩이 되게 적용을 한 상태에서 픽스처를 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뎁스 컨트롤을 충분하게 해주고 이 상태에서 그냥 플랩을 닫는 게 아니라 이전 걸로 약간 주변에 뼈 이식을 해주는 정도의 과정이면 충분하다고 여겨지고요. 버컬본이 부족하면 버컬에 아우터 서페이스도 GBR을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은 부족하지 않은 정도이기 때문에 갭에만 살짝 채워넣는 정도로 하고 셀프 컨테인트 디펙트에 가깝기 때문에 꼭 멤브레인 적용을 하지 않고 그냥 덮어도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은 한 케이스만 더 빨리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컨제니탈 미싱 환자고요. 그래서 여기도 치아가 하나가 없고 이쪽에는 치아가 2개가 없어서 교정 과정을 통해서 해당 부분에 W 원장님, 제 치과에 계셨던 선배님 W 원장님이 메릴랜드 브릿지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나마 잘 유지가 되는데 이 부분이 탈락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거를 제대로 위치를 시킬 자신이 없어서 저는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을 했고요. 물론 환자분도 20세가 넘어서 이제는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조금 가혹할 정도로 본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제니탈 미싱인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아트로피는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다행히 버티컬하게는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굉장히 얇아져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버컬본과 팔라탈본의 코티컬본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분리가 되어 있고 패스상 이게 벌어지기 때문에 해당 위치가 너무 레이별로 꺾여서 버처리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면은 한번 위치 스플릿을 계획을 해볼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이 되어서 해당 부분에 위치 스플릿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젊은 여성분이고 페리오적으로 사운드하기 때문에 양측으로 버티컬하게 인신을 줘서 플랩을 열었고요. 3mm의 갭을 유지를 하면서 3mm의 익스펜션을 시키고 나서 픽스처를 2개를 심었는데 지금 나오는 이 픽스처 같은 경우에는 SQ 미니 픽스처로 4.0이긴 하지만 측벽에 보강이 되어 있어서 티어링 프로블럼에 있어서는 소고치나 견치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견딜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4.0을 선택을 해서 식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에이펙스 쪽이 조금 노출됐지만 이거는 이 본이 이 부분이 들리면서 이쪽 부분이 노출이 되었고요. 이거는 당연히 이 위에 본 서포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위에 본을 더 덮고 멤브레인을 적용하는 것은 쉬운 GBR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덮고 오비스 멤브레인 P를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고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 치아는 와이어 스프린트를 통해서 레진으로 세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뎁스 인시전을 주고 있고요. 플랩을 열고 경험이 많으시면 플랩을 좀 덜 젖힌 상태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쪼개지는 위치나 각도를 파악을 하면서 소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플랩을 우리가 소잉하는 부분은 다 보는 상태에서 제치고 있고요. 메지얼 쪽에 버티컬 오스텍토미를 진행을 하고
충분하게 코티컬 본을 잘라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좀 벌려주고 있고요. 치즈를 이용을 해서 하반부에 이제 캔슬러스 본까지 분리를 시키면서 익스펜션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두꺼운 치즈를 이용을 해서 확실하게 벌려주고 있고요. 이미 이 치즈만으로도 약 2mm 이상의, 그래서 가해 드릴이 해당 위치에 거의 드릴링이 되지 않고 하반부에서 드릴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쪽 위에서 픽스처가 노출이 된 이유는 사실은 제가 이 3번 위치에 패스를 최대한 그래도 2번의 인사이드 엣지에 맞추려고 드릴링을 하다 보니까 에이펙스 쪽에서 노출이 됐고요. 사실은 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본이 워낙 레이별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벌렸기 때문에 레이별로 더 기울인 상태로 픽스처가 식립을 돼야지 그쪽 부분이 노출이 되지 않고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워낙 지금 확실하게 잘 쪼개져 있어서 익스펜더 드릴은 크게 적용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지금 약 3mm 정도가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패스를 조절하다 보니까 에이펙스 쪽으로 픽스처가 뚫고 나오면서 해당 부분이 지금 고정이 얻어지지 않고 있는 거고요. 뒤쪽 부분에도 다시 드릴링을 해서 4.08mm 픽스처를, 여기는 패스가 그나마 좀 더 유리했기 때문에 이 정도 약간 버클로 기울어진 형태로 식립을 해서 충분한 고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픽스처가 로테이션이 되는 이유는 에이펙스 쪽이 사운드한 본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뚫고 나왔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지금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때는 패스를 다시 한번 레이별로 더 꺾어서 본에 들어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 플랩을 더 젖혀서 그쪽 부분을 보면서 했으면 훨씬 더 유리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아슬아슬하게 고정을 얻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전치부의 실무에서 너무 레이별로 기울어지면 당연히 그쪽 부분에 연조직이 리세션이 생길 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긴 하지만 다행히도 이 부위는 3번 부위이기 때문에 2번의 부에서 조금 더 진지발 라인이 위쪽으로 존재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종고를 먼저 좀 이식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종고를 오클루즈에도 덮고 상부에도 넣고, 여기 아까 실수를 해서 고정이 안 나오고 픽스처가 노출이 돼서 본이 갈려져 나왔던 그쪽 부분에도 충분한 GBR을 해서 해당 부분을 커버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픽스처의 에이펙스 2mm 정도는 사운드한 본으로 파고 들어가 줘야지 해당 부분이 고정이 나오고 수술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동종고를 좀 깔고 다시 그 위에 이종고를 덮어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GBR로 가서 제가 O6 플러스라는 멤브레인을 사용을 하고요. 릴리징 이션도 충분하게 줘서 연조직 커버리지를 도모를 합니다. 이게 O6 플러스라는 멤브레인이고요. 뭐 형상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6개월 있다 오픈을 해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커버리지를 하고 슈처를 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리치 스플릿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적용이 됐고, 3번 위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많이 레이별로 꺾이는 형태로, 그래서 겨우 에이펙스 쪽으로 2mm하게 사운드한 본에 픽스처 에이펙스가 파고들어서 고정이 얻어졌고요. 여기는 스플릿 되어 있는 본이고 여기는 GBR 된 본이 잘 이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4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보다는 좀 더 유리한 패스대로 식립이 되었고 스플릿이 잘 되어 있는 형태로 픽스처가 식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플레이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고요. 이쪽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사실은 식립이 거의 불가능한 위치에 잘 픽스처가 식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이 잘 일어나고 나서 이제
4개월 있다가 이제 세컨드 서저리를 들어갔을 때 당연히 오시스 플러스 멤브레인은 여기 부분에 존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멤브레인을 좀 걷어내고 힐링을 장착을 했을 때 사실은 많이 레이비얼 쪽으로 많이 꺾여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심미적인 부위이기 때문에 연조직 힐링이 충분하게 일어나도록 한 달 이상 기다렸고요. 그래서 연조직이 이 정도면 형상을 잘 갖췄다고 판단이 돼서 이 상태에서 임프레션을 떠서 파이널 딜리버리를 잘 진행을 했는데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에 그냥 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하니까 이쪽 부분의 메탈 부분이 약간 비쳐 보여서 다시 링크 어버트먼트를 사용을 해서 해당 부분에 지르코니아 코핑을 만들어 놓고 딜리버리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쪽 부분에 메탈 쉐이드를 가리고 정상적인 쉐이드로 딜리버리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리치킷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소를 이용을 해서 코티컬 번을 확실하게 잘라내고 근데 덜 잘라진 부분이 당연히 존재를 할 테니까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 15번 블레이드를 추가적으로 잘라내면 좋을 것 같고요. 버티컬 섹션도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치질로 하방부를 벌려내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 스펜더 드릴을 가이드들을 먼저 사용을 하고 나서 픽스처가 식립되는 속도로 한 50rpm 정도로 넣어주어서 깨지지 않게 부러지지 않게 2-3mm 정도 우리가 원하는 정도만큼만 벌려주고 나서 멈추고 파이널 드릴링을 2mm 정도 언더사이즈 드릴링을 한 상태에서 드릴링을 하고 픽스처를 심어서 케이스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